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손흥정 감독, 손흥윤 수석코치, 기억 코치 3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0만 원의 벌금을 내렸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손 감독은 아카데미를 다녔던 중학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학생은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흥윤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작년 11월 이후 손 감독으로부터 훈련과 경기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이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손흥정 감독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가족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사과의 뜻을 내비쳤으나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유죄 판결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손 감독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손흥정 감독이 유죄인 이유는 뭘까요? 아동학대법에 접촉되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신체적 학대를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치가 허벅지를 코너킥봉으로 때린 행위나 훈련 중 욕설 등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런 행위가 아동학대법에 따라 유죄로 판단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이 아동학대법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교실 앞에 세워 훈계했습니다. 떠든 학생을 불러 세워 다른 친구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주장하며 선생님을 고소했습니다. 이 교사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법적 소송을 겪으면서 큰 심리적 부담을 느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교사가 학생들 간의 싸움을 말리려다 학생의 팔을 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상처가 생겨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4년 동안 법정에서 싸워 무죄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만이 아니라 학원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물감을 바닥에 짜고 난동 부리는 아이가 있어서 선생님이 이럴 거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오더니 애한테 상처를 입혔다면서 무릎을 꿇어라, 안 그러면 맘카페에 올린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잘못을 한 아이를 꾸중해도 우리 아이가 기분이 나빴다면서 기분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심지어 혼내는 눈빛을 해도 한숨을 쉬어도 싸운 아이에게 사과를 시켜도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합니다. 서희초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작년 한 해 동안 길바닥에서 교사들이 목매어 외쳐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한 아이가 있어도 아동학대 고소가 무서워 훈육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요새 애들은 어른들이 말해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집 밖의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 공동체 생활과 규칙, 다른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를 배우게 해야 하는데 그 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배우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공동체에 해가 되는지 우리 사회는 이제 앞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공교육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면 사교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사회 곳곳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이들을 때리면서 폭언을 퍼부으며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훈련시키는 방식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구시대적입니다. 손 감독 측도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한 점을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학대와 적절한 훈육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꾸짖고 다그치는 것은 건전한 교육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법의 필요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교사에게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을 약화시키고 정당한 훈육과 지도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동학대와 정당한 훈육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고한 고소고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 조치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법의 제대로 된 법 개정으로 교육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